네, 지난 주말에 원주와 강릉에서 추가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해서 우리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18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확진자들이 대개 원주 태장동 학생회관에서 예배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에서 예배를 본 340명의 명단을 제출받아서 그중에 159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중에 156명이 음성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81명의 검체도 역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태장동 예배가 대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그렇게 많이 감염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교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99%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증상자 527명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검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54명의 신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도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군과 공무원, 의료기관 등등 이런 직업군들은 모두 332명을 추출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종사하는 62명, 군에 종사하는 숫자는 62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대본에 그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40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121명, 사회봉사시설 종사자는 102명, 어린이집 종사자는 65명, 유치원 7명, 초등학교 37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일 2회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숫자는 모두 7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748명입니다. 중국 유학생들 가운데 어제 입국한 학생들 숫자는 21명으로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이 8명, 원룸에 들어간 학생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입국하는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이라든가 원주 연세대 등에도 검사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강릉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직원이 양성으로 판정돼서 이 병원의 폐쇄 여부가 질의가 됐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응급실과 영상의학과를 소독 후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한 입원 환자들은 퇴원하도록 하고 5층, 6층, 7층, 8층에 있는 환자들을 8, 9층으로 옮겨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긴급 방호복 200세트를 추가로 보내고 N95 마스크 1000개도 특별히 지원을 했습니다. 병상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큰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경증 환자들까지 전부 음압실에 넣고 중환자처럼 하는 치료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741개 병상을 소개 완료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도 생활치료센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정배 국장님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시죠.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 사용 가능한 병상은 저희가 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음압병실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주의료원에 그 임시 음압병실을 1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그 발생한 환자분이 저기 그 입실을 해가지고 13개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이제 그 음압병실이 다 소진이 된다면은 13개가 소진된다면은 폐렴 환자가 있는 게 지금 23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증 환자를 우선 그 전원 조치를 시키면서 병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그 원주의료원을 그 감염병 해가지고 격리시설로 포트로 해가지고 격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병상도 가득 찬다면은 원주 강릉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할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련해서는 센터 관련해서는 좀 더 그 병상 소진되는 걸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마스크가 15,000장이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13,000장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내일은 역시 13,700여 장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된 물량들이 차질 없이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물량은 아니지만 계획된 물량들이 공공 판매 시설을 통해서 판매돼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강원도보다는 인근 도 접경을 통해서 전부 전염되어 왔기 때문에 이 도 접경을 탄탄히 방어하는 것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도 접경에 대한 방역을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경계 특별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손창원 국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13만 7천. 네. 네, 마스크가 13만 7천. 13만 7천. 13만 7천. 네. 거점 휴게소 및 터미널 역사에 대해서 매일 1회씩 방역하는 것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운영 시스템을 완벽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경계 지점은 지난주 현수막 개천 등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수요일까지는 총 39개 지점에 대해서 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장비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계획 중인 5개소 중에 문막 휴게소에 대해서 우선 추진 중입니다. 철도역은 기존 3개소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주요 역사 중에 남춘천 역사에 대해서 우선 열화상 카메라 구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의 경우 어제 화천 양양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춘천 버스 터미널도 지금 구매 신청 중으로 앞으로 1단계로 이 7개소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터미널은 10개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고를 드리는 중에 신천지 관련 원주 태장동에서 한 분의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지금 강원도의 확진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고비라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우리가 고비를 지나고 있다는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매일매일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을 하게 된 이유가 신천지 예배가 18일 이후에 2월 18일 이후에 차단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어제, 오늘, 내일 이 부분만 잘 넘기면 2차 폭발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더 추가로 발생했긴 했지만 다행히 원주 태장동 예배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해서 크게 번지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기업인, 전통시장, 버스, 택시, 숙박, 외식, 관광업 종사자들, 수출 기업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런 문자 전화를 제가 여러 개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큰 고통이고 넘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단칼에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이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 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죠. 예. 네. 네, MBC 호주이 기자. 기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타협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혹시 소방 쪽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직업 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이 있으니까 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이십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규입니다. 저희가 원래 직업에 대한 분류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나온 의료기관이나 사회봉사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지난번에 언론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또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저희가 군인하고 공무원도 이제 별도로 파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어디로 세부 내역을 저희가 받은 게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뭐 파악된 자료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한 거는 전화로 그냥 진술에 의존한 건지 아니면 따로 뭐 예, 전화 진술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에 인적사항에 이제 직장이나 근무처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신도 같은 경우는 성심성의껏 답변이 왔고, 이제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내가 신천지냐, 자기는 모르는 사항이다, 이런 항의성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제 교육생 과정이 조사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중에서 서당 공무원이나 이런 세부적인 건 분류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 근래에서 저희가 도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KBS 엄기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경증 환자에 대한 큰 강제 치료의 습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강원도는 경증이든 중증이든 일단 음압병실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 내용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강릉 의료원하고 원주 의료원을 저희가 다 비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생활 관리 시설을 새로 만들면 또 돈이 들고 여러 가지 인력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비운 시설을 먼저 좀 쓰자 이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저 경고원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랑 그쪽 중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총 이제 332명이라고 제가 지금 해주시는데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우선은 기본은 이제 자가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중을 접촉을 하는 사례가 많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 수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감염됐고 그분들이 이제 신천지 관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면 자가격리를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네, 네. 네, CBS 박정희 네. 기자. 저기 원유 확진자들 보면 이제 신천지 신도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각 시군에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를 추진했는데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가족들에 대한 필수임도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가족들도 같이 포함돼서 검체 조사가 다 되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저기 뭐 춘천시에서 올라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분 저기 이제 유증상 무증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네, 네. 실제 대구 방문에 대한 여부를 묻는 데서만큼은 특이하게 무응답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단 검사를 받는 대상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구를 방문한 분들도 이 이제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 이제 분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네, 네. 유독 대구 방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응답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점은 좀 뭐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방문이 신천지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폭발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2월 16일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방화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춘천에 있는 신도가 왜 거기를 갔느냐는 거죠. 왜 갔으며 누가 갔으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몇 명이 모였으며 거기서 어떻게 전염이 됐으며 어떻게 또 퍼져나갔으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단이 제출돼 있지 않고 그 부분이 아직도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다가도 그 부분 지금 태장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최초의 폭발이 일어난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방역조사,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네네.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하면서 이제 네. 요즘에 내는 그런 강제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강원도나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들은 사실 이 이제 강원도에서 매일 하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통계에 대한 데이터 합계나 증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 보면 이제 강력한 대책들이나 믿을 수 있는 안도감을 좀 얻는 그런 네, 정책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지사님 이렇게 이제 지난주 이제 신천지 신도분들이나 아니면 그 확진자들의 유형들 그들의 행태들을 이렇게 좀 봤을 때 네, 좀 네. 강도 높은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주문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좀 한번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불투명한 부분들이 이제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직접 고발보다는 우선 수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고발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 의뢰를 지금 여러 명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최초의 춘천 확진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진술과 동선이 다르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마 오늘 저녁이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술에서 거짓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제 가능하면 독자적인 행동을 좀 덜 하는 이유는 이게 전국적으로 좀 동일하게 정부의 조정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이런 점들을 지금 박정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이제 먼저 지안의 최경식 기자. 네, 지원 최근식. 네. 그 춘천 확진자 2명 중 1명은 동선이 다르다고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사 결과가 오늘쯤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네, 네. 혹시 도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동선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춘천시에서는 네, 네. 동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잘 모르고 있다고 취재 기자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고 있어서 그건 이제 수사 결과가 통보가 돼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의심하는 이유는 그 확진자 A, B 이 두 분의 동선이 똑같습니다. 이제 말을 맞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심의 근거는 지금 그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의심 단계인 거지 뭐 확실히 동선이 다르다. 그 우리 도는 지금 이제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의하면 그분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에 네. 수사 의뢰를 한 건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수사 의뢰가 몇 건이 되어 있으시죠? 14명. 14명. 네. 14명. 네, 네. 그 중에 신천지가 몇 명이죠? 저지가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1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춘천 그 확진자 2명 중 한 명인 거고 네, 네. 나머지 13분은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 확실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단순히 여기 그 154명 그 소재 파악 의뢰한 분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수사 의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재 파악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한 것과 진술한 것을 우리가 역학조사관들이 보건대 의심스럽다, 사실성 여부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단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걸 떠나서 진술이 좀 의심스럽다거나 네, 네. 그런 거 네.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미확인 154명은 소재 파악 경찰에 의뢰를 전부 다 하신 건가요? 154명?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누적인가요? 신천지 그 전체 총합인 거죠. 12명은 해소가 됐고 네. 154명. 지금 현재 상태에 154명. 네. 10명이 확인이 됐고. 네, 네. 이 154명에 대한 소재 파악은 언제까지 혹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경찰에 답변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 어제 의뢰했기 때문에 어제 의뢰하신 거 153명 전부다. 네, 강원일보 신명수. 네, 네. 강원일보 최기영입니다. 그 원주 태정동 예배 네, 참석했던 네. 네, 340명이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원투 채취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340명 중에 혹시 고위험군 직업군 종사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신도들 명단이 제대로 됐다면 이 340명 명단이 우리가 제출받은 1326명 명단 안에 있어야겠죠. 그런 그렇죠. 크로스 체킹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40명 중에서 검체를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오늘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질본에서 내려온 명단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센터에서 원주시 제출한 명단하고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일부는 그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자세한 거는 이제 원주시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거의 일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하나만 더. CBS 같은 네, 거. 그 지사님도 이제 신천지 신도 그분들의 이제 예배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원주에서 저도 이제 뭐 전화를 받고 저도 이제 고민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태장동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신천지 분들 보면 계속 이렇게 네,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네, 네. 지금 원주에서 한 4,900여 명 정도, 4,963명인가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신도 네, 명단 네. 아마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원주가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지역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네, 네. 태장동 지역에 대한 이제 검체 채취나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사실 보면 그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신도분들한테 물론 행정력은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되겠지만 네, 네. 확대를 해야
이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의 예배 방식이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6일 날 그 대구에서의 예배 그리고 18일 날 원주에서의 예배 이게 이제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7, 18일 날 또 이분들이 소규모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중단될 때까지 이제 이 소규모 예배를 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그 발생을 한다면 바로 17일, 18일 날 소규모 예배를 본 여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바로 17일, 18일에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술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규모 예배는 그래 아무래도 우리 대규모 예배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 16일 예배를 해서의 검체 조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소규모 예배에 대한 그 진술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중천 기자님. 오늘 저희 원주에서 네네. 혼자 나오셔서 강원도 19명 뵀는데 네네. 그분에 대한 정보 좀 맨 마지막 분도 지금 어느 분이 정도를 자료 있으신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인인지 뭐 이런 정보 예, 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천지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남자 66세고요. 그 2월 16일 날 태장동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받은 게 불과 한 9시 넘어가지고 그 확인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몇 번 확진자랑 뭐 접촉했는지 그런 여부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를 해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으시고 KBS 엄기숙 기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으로 확인됐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매뉴얼 바꾸시는 작업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네.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네네. 건의하실 계획이 이런 게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체온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체온을 재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체온도 그냥 정상인 상태에서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콧물이라든가 뭐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행정이나 의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당분간 활동들을 이렇게 도민들께서 줄여주시고 손 정확히 씻어주시고 이런 것들 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개인 생활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올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추가 질문하시면 어떻게? 네, 그냥 천천히 좀. 네네. 곳에 매뉴얼화를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증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들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를 하실게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료진들하고 전문가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 상의를 좀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허주희 기자. 저- 그 19명에 대한 현재 상태가 좀 궁금하고요. 상태, 네, 그리고 대구시에서 혹시 코로나 확진자 일반 환자 수용 요청이 혹시 들어왔는지 네, 상태는 지금 전부 다 건강하시죠? 우리는 이제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그런 분들은 없고 대구시에서는 뭐 환자를 수용해달라 이런 요청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 간에 큰 이동을 할 이유도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들어온다면 어떻게
저희들은 뭐 원래 원주나 강릉 의료원을 비운 이유가 이제 우리 도의 대량 환자 발생도 대비하지만 다른 도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환자가 와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일보 박지은 기자님. 네네. 도민일보 박지은입니다. 네네. 그 저희 강원도 최초 확진자 6월 20일에 나온 확진자들이 6명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퇴원 시기가 언제였어요? 14일이니까 네네. 14일이면 3월 6일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진자는 그 의사님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호전이 됐을 경우에 1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또 시간을 두고 2주나 시간 두고 또 검사를 해가지고 2번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음성이 2번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퇴원 시기를 잡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가격리만 네, 네, 2주 또 하고 예, 그게 해제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네네.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뭐 이제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많이 나온 상황이어서 세부순대 방역을 유지하면서 네네. 그런 게 맞지만 사실 뭐 오늘 정부에서도 추경도 한 6조 2천억 원 정도 넘게 편성을 했고 뭐 네. 교통상공이 뭐 등급 경영자금도 이제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코로나 여기 피해 사태로 이제 우리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좀 어떤 가시화된 경제 대책을 좀 적용을 하실지 좀 이제 구체적인 큰 틀의 밑그림만 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우선 특히 저 평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이 관광 관련 종사하는 분들이 벌써 한 달 넘게 거의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피해가 말도 못하게 커서 지금 한번 이미 도산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한번 도산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들도 좀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이르더라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좀 진행해 나가서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강원 상품권의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규모 활동은 좀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들이 모이는 이런 활동들은 자제하더라도 소규모 모임, 소규모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언론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시점에 함께 논의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코로나 환자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그 이상으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그 아픔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시고요. 고맙습니다. 시국자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